일본 해자대의 구축함을 한국산 초음속 미사일로 격침시켜버리는 한국 해군의 최신형 스텔스 구축함 KDDX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채널명 대고구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KDDX 한국형 차기 구축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계획 중인 배수량 6,500톤급의 스텔스 구축함입니다. 기존 구축함보다 더욱 발전된 전투함에 적용되는 스텔스 기능을 채택했으며 한국군은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광개토 배치3 구축함과 함께 KDDX 사업을 통해 이지스 레이더가 장착된 풍암 마스트를 갖춘 스텔스 구축함을 한국이 직접 개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KDDX 스텔스 구축함은 한민족의 포방구, 화력중시 교리에 따라 일본 구축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화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KV-ELS-2 한국산 미사일 발사대 64셀 초음속 대함미사일 24발 장착, 대량으로 미사일 로곤 설정이 가능한 이지스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 완료. 한 척의 KDDX 스텔스 구축함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다수의 적군 전투함을 순식간에 격침시킬 수 있습니다. KDDX 구축함의 파괴력은 배수량이 거대한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비슷하거나 더욱 우수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개된 함선의 형상을 고려했을 때 전방에 미사일 발사대 48셀, 후방에 16셀의 미사일 발사대가 탑재됨을 확인할 수 있죠. KDDX에 탑재되는 KV-ELS-2 미사일 발사대는 기존 KV-ELS-1에 비해 면적은 180%, 셀 길이는 120%, 무장 탑재 중량은 185% 정도 거대화되었으며 사거리 3,000km 이상, 탄두 중량 0.5톤의 괴물급 미사일, 현무3 순항 미사일의 개량형이 대량으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산 함대공 미사일 발사대는 전혀 장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산 함대공 미사일 사업은 KDDX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군이 보유하게 될 KDDX 스텔스 구축함이 일본 해자대 구축함을 박살내버리는 진짜 이유. 일본은 영원한 전범국으로서 구축함에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지 못합니다. 즉, 요격용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만 갖춘 형식의 전투함이지만 한국의 KDDX에는 지상타격 순항 미사일의 최상급 성능으로 꼽히는 현무3 순항 미사일을 64셀이나 되는 미사일 발사대에 듬뿍 채워서 일본 전역을 폭격할 수 있죠. 현무3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소 3,000km이므로 KDDX는 우리 영해에서 정박하기만 해도 일본 전역을 타격하는 게 가능한 괴물 구축함입니다. 이러한 점은 한국 해군의 다른 구축함도 마찬가지지만 핵심 포인트는 KDDX가 스텔스 구축함이라는 것이며 일본의 레이더에서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본은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예측하지도 못하는 현무 미사일 폭격을 정신없이 맞아야 합니다. 또한 KDDX에 탑재되는 미사일 발사대가 KV-ELS-2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대해진 미사일 발사대에는 탄두의 화약량을 2배 가까이 증가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KDDX 한 척만 보유하는 것으로도 한국 해군의 화력 증가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는군요. 마지막으로 한국산 초음속 미사일 탑재는 KDDX의 대함 전투 능력까지 세계 최강급으로 갖추게 된다는 것을 뜻하며 일본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중국 항공모함도 초음속 미사일 한 방으로 바닷속에 영원히 수장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점은 이러한 초음속 미사일이 KV-LS 미사일 발사대에 탑재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탑재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 규격에 전혀 상관받지 않으며 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완료되는 순간 KDDX 말고도 모든 한국군 전투함에 탑재하는 게 가능한 것이죠. 무서울 정도로 발전하는 한국 해군의 위력에 일본은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상황. 일본의 군사정보 커뮤니티 밀리터리 777 마토메 스레드에 KDDX에 관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번역해봤습니다. 한국은 무기 개발 단계에서 무리하고 있어. 배수량에 비해서 무장 능력이 완전 무게 초과야. 고축함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다. 미사일 운반용 컨테이너선 수준이잖아. 현재 한국의 계획 구상은 만톤급의 구축함 3척이 추가 건조되어 2026년까지 배치될 예정이라고 한국군이 밝혔다. 이 중에서
KDDX 6척도 포함되어 3개 함대로 나누어 운용한다고 해. 이렇게 보면 KDDX 계획은 일본에게 굉장히 위험하다. 초음속 미사일이 유행하는 원인을 알아보려면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포클랜드 전쟁을 봐라. 프랑스의 엑조세 미사일 한 발로 영국 해군의 군함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러한 방식을 이어받아 초음속 미사일은 군함을 격침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무기가 되고 있다. 아마도 재래식 무기 중에서 맞추기만 한다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 DDG-991 구축함만으로도 한국령의 방어가 충분한데 굳이 방위비 경쟁으로 스텔스 구축함까지 보유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일본 해역의 통상기구 파괴를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의 군사력 증가 행동은 일본의 해안 봉쇄가 목적이야. 일본산 이지스 시스템은 512개의 목표를 추적하면서 64개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지만 한도탄까지는 요격할 수 없다. 대부분의 이지스 호위함은 자위대의 C4I에 연결되며 다른 함대와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한국의 이지스 능력은 이 정도까지 절대 불가능하지. 소련은 미국과 냉전으로 싸우고 있을 때 무리한 순양함 건조를 계속해와서 국가 경제의 붕괴 원인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한국에게 해주고 싶어. 한국은 KDDX 건조를 당장 그만둬. 방위 예산 경쟁은 모두가 파멸이라니까. KDDX는 일본의 아키즈키 구축함이나 아사히급 구축함을 의식한 게 분명해. 그러나 아키즈키 구축함은 한 척당 900억엔이니까 한국이 건조하기 부담스러운 금액이야. 도쿄도 정도의 GDP를 가진 한국은 이지스 구축함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소리지. 그래도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억지를 써서라도 무기를 만드는 게 한국이네. 한국에 필요한 구축함은 기껏해야 일본의 3,900톤 호위함 FFM 정도 크기의 전투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정도라면 이란 해역에서의 경비 활동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든지 갖고 싶은 마음이 한국에는 있기 때문에 더욱 크기가 커진 구축함을 건조할지도 모른다. 일본 이지스함은 기본적으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아니었던가. 한국에는 알레이버크급과 똑같이 만드는 게 가능한 기술력이 없는데. KDDX라는 이름을 오늘 처음 들어봤지만 외관만큼은 근사하다고 인정해야겠다. 뭐라 하지마. 성능 말고 외관만 따지는 거야. 기본적으로 해양국가가 아닌 한국이 본래 필요성이 희박한 대형 해군 함정에 국방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한국의 국방력을 훼손하는 일이다. 일본은 냉정하게 바라보며 오히려 다소 환영해도 무방하다. 역사상 육군을 정비해야 할 나라가 해군에 주력하기 시작하는 것은 만국의 조짐일 뿐이니까. 한국의 KDDX 스텔스 구축함 건조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난리난 상황. 예산 경쟁은 무의미하다. 전투함 건조를 취소하라며 헛소리를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한국 해군의 군사력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일본 전역을 상시 타격할 현무 순항 미사일을 장착. 365일 일본이 독도 도발을 하는 순간 일본 전역을 초토화시켜버릴 화력을 갖춰야 합니다. 한민족의 미래를 위한 한국 해군의 끝없는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채널명 대구 고려제국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합니다.